이런쪽으로 명계에 지키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산업스토 겸 창원도시재생 사업을 구성해서 우리 창원시 도시자연기술센터의 정주식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나도 누구야? 설명을 다 하셨어요. 보시는 대로 창원을 마산 지역의 도시사업이고 시설화가 되어서 공모를 해서 테스트를 해요. 당첨이 그래서 추천하고 지역을 사업 안에 도시 사업 안에 창원도시행정센터가 그게 제가 이걸 소개를 맡았습니다. 목차로는 연말을 도시의 창원도시 중앙 세 번째 창원도시 사업 네 번째로 창원도시 방향지시 그래서 아니 일리가 왜 잘 안 들립니까? 크게 마이크가 뒤에는 뭐 할 것이 앞서 설명한 대로 도시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쇠퇴도시를 하는 수많은 도시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물리적 대신이 아니고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모두가 고려된 지속 가능성의 대책을 나갈 수 있습니다. 지역의 하드웨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에 연결된 강조이 많았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웨어까지 포함해서 소문이 대책을 말하는데 주민과 함께 더불어 가면서 사업적 대책을 도시재생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마을 만들기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서 빨리 이해가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가 일본의 마츠츠코리에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발표를 해서 책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우리 마산에 마츠츠코리가 일본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되었는데 마츠츠라는 말은 마츠는 바로 마을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고 사람들이 별도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 뿌리는 만들기 해서 마을 만들기라고 우리가 바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 만들기는 주민주도형 지방자치단체 벌써 혹은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 정부가 세 가지 주체에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운동조직입니다.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하고 도시정기, 도시재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존 도시정기, 물리적인 게 있습니다. 세계발 기존 등등은 기존 도시 속에서 다시 도시를 만드는 물리적 개선이라고 한다면 도시재생은 도시 발전의 차원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존의 물리적인 사항들을 그대로 두고 공간적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는 공간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주민자치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커뮤니티하고 이제 여기 크게 대비를 보면 추진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 도시적 기본적인 마을 만들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추진 체계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 도시생활 마을 만들기의 추진 체계 차이는 3베이 파트너십 공공과 민간기업 주민과 함께하는 방식이 크게 추진 체계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기존 도시정비는 투웨이 방식이다. 물론 민간도 참여합니다만 투웨이 방식이다라는 점에서 도시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패치로 표시해놨습니다만 의사결정 방식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저는 지금까지라고 말씀드리고 도시계획을 해왔던 국가나 지방정부나 이런 데서 하향식의 그 도시계획 방식을 진행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혀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도시개발과 마을 만들기는 어떤 관계다? 상향식이다. 예, 상향식이다.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주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마을 만들기 의사결정과 제도에 거의 흡사하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시죠? 네, 도시에서는 지금 그 관료법을 지금 속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관료법들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개 기존 도시생과 마을 만들기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신다면 그 도시생과 마을 만들기는 흡사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은 마을 만들기를 배워서 소태위를 배웠던 입장입니다만 좀 광의적으로 대해서 본다면 물리적 공개에 대해서 분야주택 재개발 사업과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도시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 속에 많은 편단들이 있었죠. 원주민의 유흥지 보면 도시환경 경비가 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리적으로 좀 나무 개발을 하다 보니 그 안에 아주 고유한 자원들, 아까 중앙동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래된 문화예산 자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런 그 새로운 도시 재개발로 마을 만들기 편리하게 전화가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보겠습니다. 필요 도시정비 사업이 도시적 잠재적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리적 공간을 창조하는 일정을 뒀다면 도시재생은 우리가 지금부터 지나쳐왔던 기성시각의 예측에 기준을 두고 도시공간을 다시 창조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청송상인의 강사라고 오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마산의 부도심, 옛 마산의 부도심은 쇠퇴했다가 지금 다시 활력을 끌어주자 테스트 제대로 다시 응모해서 당첨입니다. 그런 느낌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를 새로 개발하기보다는 다시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잠재를 재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행과 마을 만들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겠냐?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도시에서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방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국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지방의회의 이런 전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슬로시티, 스마트 성장, 건강도시. 건강도시는 우리 차원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도시, 의장도시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건강도시가 창원시가 의장도시입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거든요. 원주우관이전 안전도시, 이 마치수구리 그동안 그 이외에 어반빌리지, 콤팩트시 이런 등등 도시의 보호운동들이 도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바뀌어가고 있다.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도시재생이 함축되는 것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그럼 창원도시재생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원 자료가 왜 마산 이렇게 해놓았냐면 지금 두 마산 지역 나비가 오기다 마산 지역의 그 쇠퇴가 아니라 쇠락해서 도시 인도 바로 해서 마산 도심의 쇠퇴는 우리 지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옛 마산 도심은 엄청난 공단이 있었습니다. 수출장애도 한일합선 등등 70년대는 마산이 전국에서 7대 도시로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전문가들 나오시면 7대 도시 이렇게 하면서 참 여러 가지 7대 도시 좀 저도 섭천합니다. 저도 마산 사람이기 때문에
예, 개발, 이런 것들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뭐, 고생 설명하겠습니다만, 예, 이 주변 도시 개발, 활성화와 대형 상례 시설 성장하고 도시 상수를 급격하게 재편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남도시도 뭐 창원을 말하죠.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남도시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런 세태를 계속하게 되면서 도시를 공동화가 그러면서 내년 뭐 이런 주요 요인들 강고서 이런 등등이 상공으로 빠져나가고 도시의 외곽 지역이 다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 도심 재생의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2006년 우리 마산시에서 전문가에게 도시계 사태 부분에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까 그림의 그 세모로 바꿨었네. 예. 이런 중에 도시들이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연구가 시작된 무렵입니다. 2006년도에 뭐 말만 듣기는 아주 흡사한 조직입니다. 주민 조직이 있고요. 주민단체 가능해 도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단체가 있습니다. 전문가 단체는 뭐 교수, 자문기관, 상공예술전 등등 그룹이 있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 삼각체제를 이루면서 도시의 기초를 역할이 이루어졌던 것이 2006년 통합되기 전까지 지금도 물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체제로 해서 그 도시의 기초를 역할했다. 그동안들의 사진들입니다. 되고 이렇게 백화사가 이루어집니다. 길거리에서 이 나의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도시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2006년도에 준비 단계에 2006년도가 준비 단계고 초기 단계 발전 단계가 약 70년까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공공행정과 전문가의 단체, 주민이 한 역할들입니다. 준비 단계에는 이게 전문가들의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초기 단계에는 아까 우리가 마을 만들기도 지금 조항로 주민장님 만났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비 단계에 초기 단계에 주민들이 막 좀 우왕좌왕하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세대를 갖추기가 좀 힘듭니다만 그래도 역시 전문가들이 이제 화두를 던지고 장인들이 함께 할 때에 많은 그 에너지 소모가 있었고 좀 힘을 느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총각을 거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신뢰가 함께하고 도시 운영에도 만들고 그래서 그 전문가하고 시합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로 2009년 말이가 돼서 시가 적극적으로 도시적 민간협의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전문가와 주민과 전문가, 행정과 관이나 민간 학이 모여서 창립하게 됩니다. 이 창립이 전국적으로 알려집니다. 2006년 말부터 도시의 사업이 국토부에서 진행되면서 민간협의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산이 창립을 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민과 관이 함께 이 도심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전국에 관심을 좀 갖게 됩니다. 전담부서가 생기고 이렇게 민간위원회가 창립이 됩니다. 물론 그 많은 외국들도 겪고 시행사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오늘날에 이기까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발전 단계라고 보시고 자, 그래서 도시적인 테스트베드가 유치됩니다. 2010년도에 테스트베드입니다. 예, 2010년 10월 4일에 사업기간 공고가 있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2010년 10월부터 11일까지. 이때는 이제 상호시가 통합이 되면서 상호시 도시재생과가 과장으로 설치가 되면서 전문 기업들이 한 과를 스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상호시 기능발전실 안에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지면서 전문 관계 공무원들이 예를 앞섭니다. 물론 관계 전문가들도 아주 결정을 합니다만 나름을 세워가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의무를 하게 됩니다. 저도 같이
윤지 신청서를 11월 22일 제출하고 아까 전부에서 사무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윤지 신청을 8개 도시에 하게 됩니다. 8개 도시에 하게 되고 2010년 12월 10일 날 8개 도시에서 4개 도시로 압축되면서 8개 도시도 하는 기라성 같은 도시들입니다. 기라성 같은 도시들이 되겠지만 굉장히 하루에 소비되는 굉장히 아주 잘 내재되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연배를 생각해보면. 그런데도 1차 가성적 높이까지 했던 1차로 부산과 전주, 남원, 창원에서 4개 도시가 선정이 됩니다. 다시 이제 제안사업 현장 및 발표 평가가 있는데요.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런 등등의 사진들은 현장 발표, 현장 오게 됩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작년 12월 28일 창원, 전주로 패스트트랙 선정 기간이 발표됩니다. 올해 3월 22일 날 창원 도시의 패스트트랙 제작이 체결됩니다. 우리 창원시의 부시장님이시죠? 네, 거기 답변되고 후보를 하고 이렇게 창원시가 후보하고 도시 기본도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월 28일 이제 불과 한 달 지났습니다. 네, 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센터의 역할은 지역공동체 자율수복형 도시행 사업이다. 전면 철거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율수복형 도시행 사업입니다. 공간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8,000년도 중에 5,000년도까지 도시행 기법을 각 대학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기법들을 현장 적용하게 됩니다. 주민공동체 자립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녹색 재생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 행정기관, 사업단, 지역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지원하게 되는 이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창원 패스트트랙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앞으로 남은 3차전도입니다. 3차전도 지금부터 올해 2차전도를 맡게 되지만 도시의 기법,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5차전도까지 현장 기법을 개발하는 것들을 현장 적용하고 2차전도에는 실용화 방안을 구상하게 되고 2차전도에 사업화 모델을 개발합니다. 3차전도에는 종합계획을 개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원시의 패스트트랙가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이 패스트트랙의 목적은 크게 이렇습니다. 국내 실제 예측합한 도시행 모델을 도출하고 전국 방역에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라는 것이 큰 목적이 있습니다. 감정이고요.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저희들이 주소리 좀 독도 없이 선생을 드린다면 8차전도에 연구기관이 있으면 5차전도까지 각 우리나라의 약 260여 개 도시를 각 대학들이 각 연구기관들이 참여해서 연구세대 지표, 지수를 다 이렇게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 마산뿐이 아니었습니다. 세태가 우리 마산뿐이었습니다. 이미 도시는 쇠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도시들은 다 쇠퇴해갔죠. 왜냐하면 확산되어 갔기 때문에 도시가 가지를 못했든지 어쨌든지 쇠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산 도시 쇠퇴가 좀 많았었지만 쇠퇴하는 동안에 주민들이 이렇게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다 해서 만들어진 이런 모습들이 많은 평가에 전수를 보이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경우는 있고요. 대상지가 이렇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역의 대상지는 어디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앞서 계속 설명한 대로 진해도시, 창원도시, 마산도시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대상지는 지금 우리 요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대상지가. 이 대상지가 주거지구하고 상업지구하고 동시에 제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노후 주거지구하고 대상자지구하고 포함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후 주거지구는 노산동, 대상자지구는 창동, 오동동. 좀 더 자세하게 옵니다.
이 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50년 된 길도 있습니다. 성을 중심으로 생겼을 때 있고요. 이게 모산동은 주거지역인데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습니다만 바로파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추진 체계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표시에 보면 상원시하고 국토부에 속해 있는 지표가로 하고 사업자라고 LH가 협약을 해서 이렇게 정부의 구세타가 체계를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국토해양부의 6개월 사업으로 거스름이 평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괄기관은 H공사, 이렇게 도시행 사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상호도시행기술센터는 이렇게 총괄시행자는 황현 교수님이 주재하고 이게 총괄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박상철을 중국에서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연구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생장은 굉장히 있는 것을 해주시고 제가 현장 상봉을 받아 있으면서 여기는 한 가지 지원팀에는 지금 현재 부산대학과 경상대학 연구원들이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주도지원팀은 한양대학과 그다음에 경상대학이 현장 상주에 연구원이 있고 녹색 기술지원팀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카이스트에서 연구원이 상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원들이 현재 현장에 있는 연구원들은 7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체계로서는 우리가 좀 임의로 만드는 조직입니다만은 도시 시민대학을 아카데미를 개설할 것이고요. 자문기구를 만들 것입니다. 지역교육이라고 하는데 지문도 만드는 거고요.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직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단 참여자들이 약 3년입니다. 3년 하고 나면 그래서 3년 연구원들을 떠납니다. 나머지 지역 자율 대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는 지자체가 인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전 준비는 지금의 사전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감대 해설, 신청한 경영 학습, 지역의 교육을 구축 이런 것도 일반 조사하는 것은 지역 자원조사, 사업 발굴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런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데 특징자 나중에 하게 되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 일단 그 지원 내용에 여기 경량 과사하고 지역 건설에서 주민 참여를 말합니다. 공무원과 주민, 지역 전문가 등 건설시 대상을 교육하고 지역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들은 국민과 지원과 세미나를 시작하고 통해서 되고 예정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역을 진단하게 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도시의 테스트베드의 사업은 이 사업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와 창원이 선정되면서 이런 국가적 사업을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실제 테스트베드를 하면서 이 지자체의 확산을 하는 것이 큰 목적이 있습니다. 시기에서 인터뷰에 보시면 이 테스트베드 사업이 국가에서도 많은 효과가 되기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정치 한가 부분입니다. 물리적 개선이 아닙니다. 개선을 수립해서 비어있는 공간에 중심들의 발굴을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동안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물리적 탄소 저감형 가정의 신 기법을 적용할 것이고 블록체인 주상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연구를 물리적 방법을 적용하고 사회적 방법, 라운드 테이블 같은 시기에 다 주민 참여 방법입니다.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디자인 방법. 그래서 경제적 방법으로는 이렇게 도시적인 채권을 발행하고 맞춤형 상가 개발을 하는 지역 미디어 마케팅 기법을 적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테스트별의 연구진 지역상의 지자체와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거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공동체도 오늘 계속해서 나올 말이 아마 이 말일 것 같습니다만 마을 공동체도 원주민 재정착 이게 재개발을 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수목형 주거지역의 재정착 것이다. 이런 등등에서 도시 주거환경에서 도시 상권 활성화와 상호 연계해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에도 보면 동네 환경에서나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 친화의 구성이 대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법들 다 주민이 참여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동네 포럼을 운영하고 마을 만들기 학교를 운영하고 주민 담당자를 신청하고 마을 축제를 개최하고 기법들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원도 신청이 기대 효과가 도대체 뭐냐? 사회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공동체 조직을 활성화하고 교육을 통해서 자력 재생 역량을 강화할 것이 되면 경제적 측면에서 인사시 창출, 교육적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고 우리 환경적 측면에서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의 목적을 가지는 기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오늘 여기 순천은 안 오셨더라고요. 순천 안 오셨어요. 그때 강주는 오셨죠. 강주도 굉장히 마을 만들기로 유명한 곳이고 저희 학교에서도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순천을 왜 제가 소개를 하게 되냐면 2007년도 초에 마침 우리 마산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재생사업과 주민조직이 굉장히 활성화된 무렵에 전국에 좀 알려진 무렵에 국토해양국 그 당시에 건설교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하고 관련 전문가하고 순천 전문가하고 올라와서 국토에 좀 보고하라. 그래서 같이 만났어서 저도 지금 순천에 계신 분과 교류를 합니다만 순천이 굉장히 마을 만들기 사회로 아주 우수하다고 저도 실제로 연구에 참여도 하게 됐습니다만 거기 지역 활동가가 지금 아마 시의원이가 되어서 순천 마을시 김석장사가 시의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하시는 그 양효정 선생님은 아주 마을 만들기를 아주 최고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보고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직접 같이 가보니까 참 배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제가 소개합니다.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과 같이 함께 보고 기획이 있어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을 있습니다만은 상공 오동동지역에 인구의 도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서 인정호 활용이 마스터를 수립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 활동 문화행사 모델을 위해서 스토리텔링 시스템 구축 이런 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상이 나타나는 시험들이고요. 내일 오늘 투어가 있습니다. 오늘 참고에 참고에 강사로 주거지구는 아까 우리 테스트에서 방금 개량이 됐어서 주거지구 재생 사지 모델을 여기서 배워보자 했듯이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개발하고 할 것입니다만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6월 3일날 주민조직과 승인을 가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꼭 말씀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도시의 관점에서 도시를 마을 만들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까 사회적 기업 센터에서 오셨기 때문에 고사도 이런 공성을 안 하겠습니다. 순환적 그런 연결하고 연결고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충분하게 진행하고 대대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이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약적 대안이며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뿌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 만들기의 연구는 이미 우리 창동에서 마을 만들기와 유사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같이 테스트와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의 주요 대상은 결국 사람입니다.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다양한 수치를 가진 연대를 구축하고 지방의 연구 시민단체, 풀뿌리 주민조직과 연대를 구축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비판적 참여, 비판적 참여가 사회적 기업이 단순한
수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근거를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아까 전문가 여러분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주도형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향후 사업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역 공동체의 생각한 제시가 될 것입니다. 주민주도형으로 마을 공동체가 지역 자원을 역사, 문화 이런 등등을 결합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오늘 주제 발표의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의 모습들입니다. 이미 마산 도심에는 레상스 추진단이라는 것이 이 시가 시청 기구에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은 도시재생 사업의 대상이 아닌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마산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문규식 한국사에 다시 한번 그리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싶다 하시는 분 있습니다. 질문이 안 나오네요. 긴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실상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그러면 거기 사는 나는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과정과 추진이 제가 여러 가지 알았었는데 저렇게 되면 그러면 서울로 가야 될 젊은이들이 동네에 남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이제 저렇게 3년 뒤에 되면 제가 전기세를 돌려도 되는 건지 블록형 주차장이 생기면 우리 동네의 평균 속도가 자동차의 평균 속도가 6%씩 올라간다는 건지 사실상 긴 설명을 듣고 우리 마을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가지고 주민들과 만난다면 잘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근데 도시 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문 활력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렇게 되면 3년 뒤에 되면 그 마을의 뭐 규모나 아니면 삶의 질이 어떻게 되는지 좀 시험하는 단적인 표현이 있다면 좀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예, 저 질문 잘 알아들었습니다. 현재 테스트베드의 지금 계속해서 한 달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과 노조스 사업 계획에 추천하는 단계입니다만 막연하기도 하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사회적 개혁을 해서 윤리적 개혁이라고 본다면 현재 1차년도의 단계가 사회적 개혁 아마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미 주민 공동체가 가지고 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과 연구진과 행정과 함께 결합하는 이제 단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금 5차년도까지 쭉 진행되어 오면서 우리 마산의 민간협력기구를 처음 만들어서 세미나에 부산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날 자장님하셨던 행정학자께서 굉장히 대단하게 보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경험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다른 것인가 하면서 굉장히 어려도 함께 합니다. 말하자면 상인들하고 결합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서기도 하고 뭐 지금까지 많은 목적으로 겪었습니다만 그래서 하지에 나가는 게 아직까지 미숙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아까 표현했듯이 마지막으로 효과가 얻어졌듯이 테스트베드가 일단은 이 화두를 던지고 3년 동안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실수하게 되면 자연 재생이 될 것이라는 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을 접촉하고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합니다만 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희망을 가지고 사비를 가지고 예. 예, 저도 지금 정확한 그걸 제가 뉴스컴을 통해서 그런 소식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니까 좀 정확한 그게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이제 마산, 창원, 뭐
사업을 사업대로 해놓고 또 그때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다시 뭐 들어온다거나 예, 그럼 제가 구체적인 답은 못 해드려도 현재 창원시 경남의 도시 출도 계획은 구입상으로 지나가지 않고 있고 또 뭐 많은 전문가들은 도심을 통과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설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교통 체계를 그렇게 되면 어째 생각입니까? 얼마 전에 박영남 선생님이 와서 우리 집과 예를 들어서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 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도심에 통과할 때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창원시도 그걸 어제는 목표를 통과가 있습니다만 제가 제 입장에서 드리는 건 맞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김법 안에도 바로해칭 입법해가지고 도심에 지금 이것도 현재 주민들이 동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불종로를 통과할 때에 모의가 중심의 도를 만들겠다라는 그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그것은 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또 토론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봅니다. 저는 오히려 앞전에 박영남 선생님이 와서 했던 브라질의 일시바 예를 들었던 것은 참 좋은 교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은 아직 진도가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현재 상태랑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창원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도시 대생의 방향을 잡았다라는 건 창원만이 가는 어떤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될 수 있는 현재 창원이 갖고 있는 여건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속 가능하다라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 창원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조금 현재는 그거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질문자께서는 좀 통합도시의 광의적 의미를 아마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적절하게 답하기는 맞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도심 마산의 구도심을 좀 재생해보겠다는 게 정책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 도시체 그냥 기본 이념 그대로 물리적 재생이 아니라 휴먼웨어, 하드웨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를 좀 담는 이런 재생적 의미가 담겨있고 지금 우리 최선배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광의적인 의미에서 창원시내 다 통합했던 입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저도 이게 창원도시지원센터에 이원 이론으로 입장이라 일단 테스트에 출시한다고 본다면 도심의 그 사람 중심의 재생 이런 의미를 좀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속 가능성이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람이 패스트트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부분이 좀 설명했는데, 2014년까지죠. 지금 연구 중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시범적으로 전주하고 창원을 놓고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전주도 그런 부분을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얼마나 전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그래야 나중에 국토부에서 앞으로 국토부에서 자력 수급형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도시를 재생하겠다. 그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위원장님이 하고 계신 그런 사업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도시를 재생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일 연구가 끝나면 앞으로 국토부 사업은 도시에 내려오는 예산 중에 많은 예산들이 이런 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어느 지역의 리더들은 시간을 가지고 현명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결정하는 지자체가 있느냐 하면 그냥 뭐 하는 사업이니까 보다 하고 흘러버리셨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 그거였구나 이게 단체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정부장 뭐 어려운 개념이라서 상당히 그래도 담담하게 말씀해 주는데 다시 한번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장님께서 오늘 나왔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또 결정되는 멘토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들이 부장님 찾아뵙고 상의를 하시면 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상관되는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친해성 주황동인데요. 친해 주황동인데 우리도 이제 설명하는 역사 마을 만들기 행안부에서 그걸 기본적으로 지금
마을 만들기를 하려면 그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갖다 보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 재생의 방향이라고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 너무 옛날 일본 시대 지금 7, 80년에 지었던 집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역으로 도시 재생에서 여기서 재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할 적에는 서로 맞춰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연결이 되고, 이건 물론 발전, 비전, 이제 이런 이제 그거인데 지금 뭐 확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 도시가, 창원도시가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된 지가 그래 얼마 안 됐습니다. 진해구 중앙동은요, 한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지금 도시를 들어가면 그렇게 할 겁니다. 설계를 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지금 신도시의 개념으로 되어 있지. 100년 전 이렇게 도시계획을 세워서 했는가, 거기도 하수로라든가 아니면 위에 예설있는 참 이게 고치는 것이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서울 쪽에는 그 LH공사, 통일공에서 하는 그런 공사들이 3년도 안 돼서 도로를 넓히고 맨로를 파고 다시 뒤죽박죽 되는 거라.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한 시간을 소비하면서 또 전국에서 또 하는 그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경비되는 것이 확보한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비전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이런 취지인데 상당히 제가 의뢰하는 지금 사업은 어쩌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고 해남도에서 하는 여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내, 창원시의 중앙동, 진해구 중앙동, 그 다음에 진주, 거창 세 군데가 돼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제일 염스러운 것은 오래된 집들을 갖다 보존하고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아주 현미가 하나도 이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내일 모레 그 사람들이 요즘에 그 아파트 전세나 아파트 고가가 되기 전에 저 부동산 요즘에 가습이 듣는다고 하루만이면 아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어떤 시나 도의 국가에서 방비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토론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대다수 도시 지역의 마을 만들기 하는 책에서 활동가들이나 공무원들 행정 계집을 연구하시는 대다수 갖고 있는 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업 대부분의 이제 도시형 마을 만들기 이제 연장에 지대표님한테 농촌정 차려서 나는 그런 거 근데 중요한 게 출발이 누구에서부터 나왔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어차피 이제 어떤 그 주제가 아니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제 생각을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해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업부터는 그 새마을에도 좀 이렇게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마을 사업이 지금 변해가지고 이제는 뭐 어떤 마을 만들기 새마을은 그때 못 살 적에 마을 만들기나 지금 그 마을은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조금 경영에 따르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계획을 갖다가 바꾼다라든가 옛날에는 뭐 다리를 놓고 농로를 고치고 이것이 그 사업이 지금 만큼 커갖고 아직도 그 기능이 파악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도 지금 이 뭐 어떤 마을 만들기, 희망 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그런 재정의 행사라고 봤을 때는 그러한 일단은 조직이 이렇게 좀 설정이 해야지, 조직이 돼야지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 일단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두 가지 사례를 듣고 그 안에 답이 하나 있어요. 해주시고요. 두 가지 사례를 듣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물어보면 후보를 있도록 하겠습니다.